황무지랑 낡은 책 한 권. 정말 딱 맞는 선물이네. 종구가 배를 움켜잡고 웃어댔습니다. 25년 동안 온갖 굳은 일 다 했는데 고작 그게 다야? 명숙이 킥킥거리며 조롱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25년간 종갓집을 지켜온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가치 없는 선산과 일기장 한 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굳어버린 며느리가 곧 가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의 팔순 잔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집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 분할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거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강남 빌딩 3개동과 현금 자산 200억 원은 막내 아들 종구 씨에게 상속합니다. 종구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습니다. 역시 아버지야. 나를 가장 아끼셨구나. 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분 150억 원은 외손주들에게 균등 분할 상속합니다. 명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손자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네. 종식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받는 거야? 장남이신 종식 씨에게는 본가 주택과 현금 50억 원을 상속합니다. 종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게, 동생보다 적잖아. 종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 수진 씨에게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온 가족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황무지 선산 일대와. 변호사가 잠시 멈춰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박 회장님의 개인 일기장 한 권을 상속합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25년 동안 온갖 굳은 일 다 했는데 고작 그게 다야? 종구가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황무지랑 낡은 책 한 권. 정말 딱 맞는 선물이네. 종식이 아내를 쳐다보며 혀를 찼어요. 네가 평소에 아버지께 잘못했나 보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상입니다. 명숙이 수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이제 25년간의 식모살이는 끝났으니까 나가도 되겠네. 언니, 그런 말씀은. 수진이 약하게 항변하려 했어요. 하지만 명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됐잖아. 축하해야지. 종식이 거칠게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동생보다 적게 받은 건 말이 안 돼. 나는 장남이라고. 형, 아버지 결정에 불만 있어? 종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불만이지. 내가 이 집대를 이어야 하는데. 종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진짜 웃긴다. 황무지 부자. 일기장 상속받은 며느리.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꺼내 들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5년을.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들고 온 낡은 가죽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시아버지의 굵직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네가 진짜 계산서를 확인할 때가 됐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가사 노동 및 헌신 비용 정산서 마이너스 한수진 명의. 그 아래로는 지난 25년간 수진이 지출한 모든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사 비용, 병원비, 생활비가 복리로 계산되어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일기장을 더 넘기자 암호 같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재 벽면에 책장을 그린 것 같았어요. 수진이 일기장을 꽉 안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높다란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그림과 똑같았어요. 수진이 책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곳을 눌러보자 책장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어머나! 수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어젯밤 비밀실에서 발견한 것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수진이 혼자 중얼거리며 아침 식탁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종구가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수진아, 여기 나와.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종구가 서류를 식탁에 던졌어요. 이것 좀 봐. 선산증여 계약서야.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그것들을 주워 살펴봤어요. 명숙이 뒤따라 나오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차피 너한테는 쓸모없는 땅이잖아. 우리가 잘 관리해 줄게. 종식도 신문을 든 채 나타났어요. 수진아, 욕심 부리지 마. 네가 욕심을 부리면 민우 앞날도 망가질 거야. 아들을 볼모로 삼는 말에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겠어요. 수진이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말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대문 앞 도착했습니다. 종구 씨 어디 계신지요? 수진이 문자를 확인하고 은근히 미소를 지었어요. 빨리 서명해. 종구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아, 아파요. 수진이 몸을 움츠렸어요. 형, 너무 심하잖아. 종식이 말리는 척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종구 씨, 나와요. 돈 갚을 때 됐어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습니다. 종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저건? 사채업자들 같은데? 명숙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종구, 문 열어. 3천만 원 이자 언제 줄 거야?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종구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너가 뭔 짓을 한 거야?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현관문이 쿵 하며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네. 박종구. 아, 아니야. 돈은 곧 갚을 거야. 종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실 소파를 뒤엎기 시작했어요. 곧 갚는다고? 벌써 석 달째 그 소리야.
혼란을 틈타 명숙이 수진의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것도 내가 가져가야겠어. 시어머니 유품이니까. 그건 제가 받은 거예요. 수진이 목걸이를 되찾으려 했어요. 받은 게 어디 있어? 거짓골로 나가기 전에 당장 내놔. 명숙이 수진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명숙의 면전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뭐야, 이건? 명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호건설 이중장부 원본.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 이상하네요. 저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한편 종구는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돈은 정말 곧 갚을게. 닥쳐. 내 형이나 누나한테 빌려.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깨진 화병과 엎어진 테이블 사이에서 수진이 차분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수진이 종식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종식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혼 소장 및 재산 분할 청구서. 너가 이런 걸 준비했어? 종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봐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종식이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요. 수진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명숙의 울음소리와 종식의 고함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이 집을 어떻게 버리고 가.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뒷좌석에 앉은 수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씨, 별장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가 저택에서 멀어져 갈 때 수진은 창밖으로 지난 25년을 돌아봤어요. 이제야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수진은 별장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생전에 비밀로 해둔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모니터로 확인하니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강도윤 변호사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도윤이 깔끔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회장님이 보내셨다고요? 네, 정확히는 박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왔습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일기장을 받으신 후 제게 연락하라고 하셨거든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하셨죠? 박 회장님께서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도윤이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박 회장님의 최종 육성 유언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정말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기장 속에 숨겨진 비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이요? 수진이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도윤이 일기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종이 재질 속에 마이크로 칩이 들어있어요. 칩이요? 네, 이 칩으로 가문의 모든 자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꺼내 설명했어요. 박 회장님께서 사모님만을 위해 준비한 시스템입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어? 걱정 마. 나는 안전한 곳에 있어. 그런데 엄마, 왜? 아빠 쪽에서 사람들을 보냈어. 별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수진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검은 차 몇 대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상했다고요? 종식 씨가 사모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준비 중이에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원이요?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종식 씨가 사설 구급차 업체와 맺은 계약서예요. 서류를 본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더 있습니다. 도윤이 태블릿을 켰어요. 민호 군이 보내온 자료들이에요. 화면에는 종식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민호가 이런 걸 다 조사했어요? 네, 민호 군은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수진이 의아해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박 회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민호 군을 특별 교육시키셨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보안과 자산 관리를 가르치셨죠. 시아버지께서요? 네,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별장 경비 알람이 울렸어요. 침입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윤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박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연락처가 있어요. 도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강도윤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잠시 후 도윤이 전화를 끊었어요. 5분 후에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경찰이요? 박 회장님께서 경찰청에도 인맥이 있으셨거든요. 정말로 5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창밖을 보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와, 수진이 감탄했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돼요. 반격이요? 네, 선산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도윤이 지질조사 보고서를 꺼냈어요. 사모님이 받은 선산 지하에 희귀 광물이 묻혀 있어요.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요? 가치는 국가 예상급입니다. 국가 예상급이요? 네, 그래서 종식 씨 일가가 그렇게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일부는 알고 있었겠지만 전체는 몰랐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박 회장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일주일 후 법원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종식과 형제들이 제기한 상속 효력 정지 재판 날이었어요. 수지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저기 온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25년간 헌신한 며느리가 황무지만 받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질 일이에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종식 가족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명숙이 수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옷 입고 와서 동정표라도 얻으려나? 종구가 위조된 서류 뭉치를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 서류들로 충분할 거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상속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종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생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상속 내용이 그 증거입니다. 명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수진이 시아버지를 협박해서 일기장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무서워하시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종구도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진에게 선산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증여 서류가 진짜 아버지 뜻이에요. 수진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동정의 한숨이 나왔어요. 불쌍해라, 저 며느리. 25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런 대접을 받다니. 종식의 변호사가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피고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도윤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죽기 직전에 녹화한 영상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종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종식이 소리쳤어요. 화면에 박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박 회장이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남긴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약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걸 안다. 재산을 빼돌리려고 온갖 짓을 다 했다. 종구가 변호사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박 회장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는 모두 수진이 가지고 있다. 내 모든 재산은 오직 수진에게만 상속한다. 그리고 종식, 종구, 명숙의 상속권을 모두 박탈한다. 박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명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종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누군가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낸 거야. 하지만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정신 감정서입니다. 사망 직전까지 정신이 온전했다는 의료진 진단서예요.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군요. 종식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박 회장의 유언은 유효하며 상속 내용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법원을 나서며 수진이 종식에게 다가갔어요. 종식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수진이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끝이에요. 수진이 이혼 소장을 종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받아요. 종식이 서류를 보며 절망했어요.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한 달 뒤 텔레비전 뉴스에서 특별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소유한 선산에서 국가 전략 광물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그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진은 새로 지은 박 회장 기념 미술관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은 개관식이자 그녀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장님. 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미술관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수진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관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 기업 회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과거 수진을 무시하던 사교계 부인들도 와 있었습니다. 관장님, 예전에 뵀었는데 기억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관장님을 존경했는지 몰라요. 수진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초라한 행색의 종갓집 친척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수진을 식모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수진아. 아니, 관장님. 친척 어르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진이 가방에서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25년치 식대 계산서예요. 드신 밥값 정산하고 나서 얘기해요. 친척들이 계산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렇게 많이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홀로그램으로 만든 박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홀로그램에 다가갔어요. 시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박 회장의 홀로그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이제 네가 진짜 주인이다. 관람객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며느리의 헌신이 결국 보답받았군요. 그때 전시장 뒷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종식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수진아, 나도 들어갈 수 있지? 경비원들이 종식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출입할 수 없어요. 나는 수진이 남편이야. 종식이 소리쳤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했어. 수진이 천천히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종식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종식이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수진아,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전시장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명숙은 월세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리모컨을 던지며 울부짖었어요. 뉴스에서는 명숙의 남편이 구속된 소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호건설 대표 탈세와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전시장에서 수진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가문의 문장이 걸려 있었어요. 박 회장과 수진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 민호가 다가와 어깨 동무를 했어요.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수진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구나. 도윤이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걸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박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자유로운 여인을 위한 반지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것까지. 그때 수진의 핸드폰으로 영상이 전송됐어요. 종구가 도박장에서 붙잡혀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종구가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끄며 말했어요. 이제야 모든 계산이 끝났네요. 밤이 되자 수진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드디어 진짜 계산서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호의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빨갛게 변했습니다. 피 묻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진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완벽했던 승리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수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응급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급히 병원에 도착한 수진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어요. 민호야, 민호야. 수진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맞으시죠? 네,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브레이크에 인위적인 훼손 흔적이 발견됐어요.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수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종식이 병실로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 종식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한 짓이죠? 뭔 소리야? 내가 왜 내 아들을. 종식이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종식을 믿지 않았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 종식이 의식 없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민호를 살리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 재단 포기 서류에 서명해. 수진이 종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친 사람, 아들의 목숨까지 거래하려고? 이것도 다 네가 욕심부린 결과야. 종식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당신이었구나.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운영하는 재단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진이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했어요. 이것도 당신들 짓이겠죠? 명숙이 방송에 출연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이용했어요.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이 텔레비전을 끄며 주먹을 쥐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며칠 후 검찰이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수진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수진 씨, 아들 사고에 대해 할 말 있으신가요? 기자들이 병원까지 몰려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수진이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때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저도 습격을 받았어요. 지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요. 도윤 씨까지. 수진이 절망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 회장님께서 이런 상황도 예상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병원 화분 밑을 확인해 보세요. 수진이 병실 화분 밑을 뒤져보니 작은 칩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종식 씨가 사고를 교사한 증거가 들어 있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칩을 확인해 보니 종식이 실행범들과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호놈은 죽어도 상관없으니 재산만 가져와. 종식의 냉혹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의식 없는 아들을 바라보며 수진이 다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수진은 더 이상 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복수자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수진이 칩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수진은 병원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도윤이 보낸 요원들과 함께 종식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어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요원이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지트 안에서는 종식과 실행범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민호놈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성공했잖아. 종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수진이가 쉽게 포기할까요?
실행범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아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종식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요원들과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다들 손들어.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종식이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수진아, 너 여기 왜? 당신들 대화 다 녹음됐어요. 수진이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실행범들이 체포되는 동안 종식이 발악했어요.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조작이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녹음된 건데?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방송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호 씨 교통사고의 진범이 친아버지 종식 씨로 밝혀졌습니다. 수진이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박 회장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어요. 기자회견장 스크린에 종식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민호놈은 죽어도 상관없으니 재산만 가져와. 종식의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아들에게 이런 말을. 정말 충격적이네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25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한편 명숙은 공항에서 도망치려다 기자들에게 붙잡혔어요. 명숙 씨, 방송에서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나요? 명숙이 대답하려는 순간 수진이 나타났어요. 언니, 명숙이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이걸 돌려줄게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목걸이를 빼앗아 명숙의 뺨을 때렸어요. 짝! 큰 소리와 함께 명숙이 비틀거렸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당한 모욕의 대가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종식은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수진이 면회를 갔습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종식이 유리창 너머에서 애원했어요. 용서요?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버린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수진아, 앞으로는 남남으로 살아요. 수진이 이혼 확정서를 창문에 대고 보여줬어요. 종식이 절규하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호야. 수진이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나는 괜찮아.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 봐. 민호가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종식과 정치인들의 유착 관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 수진이 감동해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아빠 쪽 사람들을 모두 소탕할 수 있어. 민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종식과 관련된 모든 부패 세력들이 검거됐어요. 수진의 재단에 대한 모든 의혹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수진 씨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검찰이 공식 발표했어요. 수진은 아들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이 보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민호가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구나.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후 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종식과 명숙, 종구는 각각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어요. 수진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박종식, 살인교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종식이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법원을 나서며 수진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박 회장의 종갓집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문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됐어요. 개관식 날 수진이 박물관 앞에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곳에서 과거의 잘못을 기록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호가 완전히 회복되어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박물관 안에는 박 회장의 생전 모습과 수진의 25년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관람객들이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수진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어요. 축하드려요, 관장님.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진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수진은 선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의 묘가 있었어요. 수진이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수진이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본인의 행복이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이에요. 몇 개월 후 수진은 타임지 표지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세계를 바꾼 여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녀의 사진이 실렸어요. 수진의 재단은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능력과 헌신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수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어요. 1년 후 수진은 옛 종갓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25년 전 시집 올 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수진이 혼잣말을 했어요. 참 잘 견뎠다고. 도윤과 민호가 수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행 갈 준비 됐어? 네, 이제 진짜 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세 사람이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종식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앞에 서 있었어요. 멀리서 전광판에 비치는 수진의 밝은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가 설립한 재단이 또 다른 상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종식이 고개를 떨구며 급식소 줄에 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도윤과 함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수진이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회장님께서 사모님의 자유로운 미래를 원하셨을 거예요. 도윤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계산서는 제가 직접 써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수진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25년간 억눌렸던 그녀의 삶이 드디어 꽃을 피운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받은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준 사랑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굳어버렸던 며느리는 세상을 품는 강인한 여인으로 거듭났고 가문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한 여인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하죠. 수진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탐욕에 눈이 먼 가족들은 결국 자신들이 심은 씨앗을 그대로 거두었고 오랫동안 참고 견딘 수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시아버지 박 회장이 수진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 돈이 아닌 자유였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수진의 이야기에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